전원주택, 세컨하우스, 상가주택, 농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와 집짓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평범하고 균일한 아파트 생활을 떠나 개성 있는 공간에 살고 싶은 인간 본연의 욕구 때문이죠.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팬데믹, 유행병의 시대에 아파트라는 곳은 공동생활 주거 공간이다 보니 전염병에 취약한 공간이라 많이들 생각하여 더욱이 독립된 생활을 찾아 떠나는 격리형 힐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흔히들 집짓기, 건축과 관련된 정보를 정말 손쉽게, 폭넓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정보가 차고 넘칠 정도이죠. 과거에는 정보가 부족했다면 요즘은 너무 많아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간 제작소가 알려드리는 예비 건축주님들을 위한 솔루션! 집을 짓기 위해서라면 먼저 집 짓기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가장 먼저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집은 방과 욕실이 몇 개 필요할까? 그러면 몇 평 정도의 집이 적당할까? 나와 가족들이 어떤 집을 원하나? 집을 짓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유지할 것인가? 개인적인 내용에 대한 주관이 확실히 서야 그 집에 대한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산, 어느 정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 등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토지에 대한 준비입니다. 현재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계신 많은 건축주분들께서 많은 시간을 쏟는 부분 역시 좋은 토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구하기 전에는 땅의 상황이나 주변 환경, 접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좋지 못한 토지의 경우에는 집을 지을 수 없거나 혹은 집이 지어지기 전에 예상하지 못한 기초 공사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집이 지어질 토지가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은 수립하였던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는 설계와 시공사를 찾아야 합니다. 설계의 경우에는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지만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시공사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개인업자 또는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고요. 설계와 공사가 중요한 이유는 기술력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AS에 대한 문제를 보장받을 수 없고 잦은 하자로 건축주님 또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 역시 여러 군데를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가 들어가기 전 꼭 해야 하는 것이 부지조사 및 경계 측량입니다. 정화조나 배수로, 도로 폭 등의 계획을 세우려면 집이 지어질 부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끝난 후 이제 본격적인 설계가 시작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계획하며 그리던 집이 물리적 형식에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도면을 작성할 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나타내는 기본 설계로 원하는 조건에 따라 형태와 구조, 공간을 계획하고 스펙에 따른 각종 내외장재 선택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이 발생하게 되며 이 밖에도 집이라는 공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각종 기계 설비와 전기 설비 등에 대한 위치도 생활 편의에 맞게 기본적인 내용들이 계획되는 단계입니다. 기본 설계가 끝났다면 이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세한 도면을 작성하는 실시 설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도면에 표기됩니다. 쉽게 말해 세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는 건축물이 지진을 견뎌낼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 개정을 통해 2층 이상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신고 또는 허가를 얻은 후에 착공 신고가 들어가야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신축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 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의미하는데 이는 각 주택의 위치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허가가 완료되고 나면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산재와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는 준공신청 시에 필요로 합니다. 다음, 땅의 경계선을 확인하거나 재확립하기 위해 경계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 계획을 신고하는 착공 신고를 합니다. 잠깐! 착공 신고 후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공사가 취소될 수도 있는 점 유의해야겠죠? 그리고 나면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 땅을 평평하게 다듬고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 토목 공사가 진행됩니다. 아무리 멋진 집이라고 해도 가장 기본이 되는 땅의 기초를 잘 다져놓지 않으면 추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종 인입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전기와 수도, 우수관로, 정화조 등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인입 공사가 마무리되면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이나 건축물 자체 무게 등을 지지하는 지반에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기초용의 구조물, 기초공사를 시공합니다. 집을 짓기에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공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목조주택은 2에서 3개월, 콘크리트는 6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공사가 시작이 되면 틈틈이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좋겠죠. 행여나 계획했던 설계와 상이한 부분은 없는지 말이에요. 공사가 모두 끝이 난 후 이제 마지막 입주를 위한 사용 승인, 준공 허가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정, 예산, 기간, 상황, 법규에 대한 파악은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제대로 진행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기초공사, 골조공사에 거쳐 완공까지 집을 짓는 전반적인 과정과 전체 상황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막상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멋진 집에 대한 그림이 조금씩 실현화될 것입니다. 꼼꼼한 준비만이 더욱 만족도 높은 집으로 완성되겠죠? 앞으로 이렇듯 예비 건축주님들을 위해 더욱더 다양한 정보를 친절하게 또 친근하게 전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간제작소 MC 민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